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뭐 여행은 갈 수는 없지만 여행 싫어하는 분은 없으시죠? 저도 즐기지는 않지만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갈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바빴고 그래서 좀 아쉽다. 여행을 못 가서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짜 뭐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저는 국내 여행 이렇게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방콕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때 그 여행지 기자를 꿈꿨을 정도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 뭐 비행기는 좋아는 하지만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통수단은 기차. 저도 기차 여행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이모네 집, 어디 집 막 이렇게 많이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추억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기차 여행은 좋아하는데 그래도 승용차 여행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고속도로 가면은 휴게소를 다 들려요. 가서 꼭 뭘 먹고 화장실을 들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휴게소를 들여다보면 그 지역만의 어떤 특성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차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는 편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기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회사 일 때문에 뭐 출장을 가거나 뭐 취재를 가거나 어떤 교육 때문에 뭐 서울이나 어디 갈 때 일하러 가는 길도 기차를 타면 뭔가 좀 놀러 가는 분위기가 좀 나고 그래서 기차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뭐 기차는 군대에 휴가 복귀할 때 탔던 비둘기호 빼고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호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보다 더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1967년 9월 1일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운행을 했는데 이 비둘기호가 그 거의 대부분 역을 정차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출퇴근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지금 뭐 KTX로는 1시간 거리도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비둘기호로는 4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어렴풋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이종익 기자께서 얘기하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한번 대구를 가려고 하면 무궁화를 타거나 그러면 뭐 1시간 걸렸는데 이 통일로 비둘기호를 타면은 한 2시간 넘게 이렇게 걸렸던 기억이 진짜 어렴풋이 나네요. 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약간 지하철이나 전철 타는 느낌 뭐 그런 기차하고 좀 다른 느낌.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기억에 남고요. 아무튼 기차가 좋은 점이 일단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거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고 이런 기차 여행이 뭐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기차를 타고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 천안역에서 동남구 청수동을 거쳐서 독립기념관까지 여기가 연장 약 한 12km 정도를 역사를 새로 져야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거고 실제로 짓겠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장 공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지 상태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제 기차, 뭐 철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역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금요일이나 주말에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집으로. 올라갈 때 지금은 뭐 임시 역사지만 예전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자주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자님도 기억나시죠? 그때는 말이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90년도 이때는 그 천안 역사 주변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천안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었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그 역을 주변으로 해서 삼도상강까지 뭐 인구수가 그때 당시 천안 인구가 아마 20만이 채 안 됐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안역이었고 지하 상가 있잖아요. 네. 지하 상가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는 정말 저희 촌놈은 그렇게 좋은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촌놈인 저는요. 네, 2004년도에 처음 이제 기차를 타고 천안에 왔었어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천안역과 지금 천안역은 광장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안에 뭐 대합실에 있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리모델링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또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그때는 그 앞에 명동거리라고 하죠. 거기에 사람이 간혹가다 조금씩 많이 보였어요. 지하상가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가면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겉모습만 보면은 이제 멀쩡해 보이니까 그리고 역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천안 역사가 임시 역사잖아요. 천안 역사가 어떻게 보면 뭐 17년이라고 했는데 임시 역사라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18년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천안 역사는 우리나라의 철도 근간이 되는 그 철도가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6개 노선이 다 통과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철 그리고 천안하고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2년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계약 조건 아니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임시 선상 역사로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당시 3년 한시적으로 임시 역사 쓰는 거였는데 지금까지도 임시 역사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 근데 이런 임시 역사 쓰는 곳이 1000원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임시 역사라는 게 증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역을 임시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가철도공단이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전국의 역 가운데 임시 역사는 천안만 유일했습니다. 천안 임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서 증개축으로 이제 하려다가 다시 이제 좀 신축으로 또 이제 방향이 또 전환되는 것 같은데 시설 개량 설계안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개축을 하면은 좀 문제점들이 이제 좀 제시가 됐죠. 뭐 예를 들자면은 대합실이 현재 2개 있는 곳에서 증개축을 하게 되면은 대합실이 3개로 늘어나면서 이용객들의 좀 혼란을 가중한다. 그리고 천안에서 또 청주공항역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천안역의 정체성이 좀 확보가 안 된다. 또 그게 있고 제일 큰 거는 동부 지역하고 또 지하상가 그리고 서부 지역의 그 도시 재생 사업, 뉴딜리 사업과의 그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지적이 돼서 지금은 신축으로 조금 약간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증개축을 했을 때 사업비가 345억 원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은 450억 원 그러니까 사업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저희 천안시나 이쪽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거 신축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새로 져야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거고 실제로 짓겠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럼 임시 역사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상 천안 역사는 4번의 신축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3번은 다 무산이 됐거든요. 먼저 이제 1996년에 수원 천안 간 복선 전철 사업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천안 역사 신축이 포함됐지만 그때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제 지금 맞지는 않지만 당시 기억으로는 이 천안역 주변에 이제 민자 역사를 통해서 그 10층 규모의 뭐 천안시의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공모 사업 시작 이후에 이 건축 허가도 완료했지만 2010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째 무산이 됐고 그 3번째는 국토부가 천안 청주 간 공항 복선 전철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게 국토부는 통과를 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무산이 된 거고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구두 공약으로서 이 국토부의 증개축 설계비하고 이 기재부의 그 시설 개량 5억 원 이게 포함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도시에서 이제 기차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터미널과 함께 뭐 대표적인 랜드마크기도 하고 도시의 관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천안역은 볼 때마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정 기자, 이 기자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천안역이 지금의 모습처럼 좀 쇠퇴한 것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천안역 신축이 하나의 단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천안에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했을 당시가 그 천안 역사가 아닌 그 이제 천안 터미널 있잖아요. 그게 이전이 됐어요. 그때가 아마 1990년이 안 된 뭐 1989년인가 제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터미널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천안시 인구가 급증을 했거든요. KTX 천안아산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산 탕정 개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천안 북부 그러니까 두정동 지역 계획지구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천안시 인구가 늘어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임시 역사로 방치된 천안역 주변만은 원도심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천안역 올 때 원도심이 쇠퇴한 것도 이 천안 역사가 한 몫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또 역 근처나 이런 터미널 근처를 보면은 되게 발전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이제 추세를 보면은 KTX 그 열차가 서는 역 그리고 안 서는 역에 좀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KTX 열차가 서는 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발전이 돼 있고 이런데 기존 역에 KTX가 서지 않는다면은 여기는 완전 쇠퇴하고 있더라고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천안역도 이제 신축을 아직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쇠퇴하고 있다고 저는 100% 이렇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천안 역사는 이제 수도권 전철도 같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수도권 전철 연장된 지 그 15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2005년도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수도권 전철 개통한다고 그래가지고 취재를 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취재를 했는데 철도가 개통한 이후에 천안시의 관광객이 뭐
100%가 증가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도 하향세를 걸었지만 독립기념관 자체 분석했을 경우에는 뭐 15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렇게까지 자료가 나왔고 더 중요한 거는 아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전이라기보다는 관광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서울에서 수도권 전철을 타고 온다고 하면은 65세 이상은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의 목욕탕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침에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 아산에 와서 목욕탕 이용하고 올라가고 해서 관광객이 많았다. 정말 천안 아산 발전의 어떤 한 획을 그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얘기를 잠깐 했지만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처음 나온 게 2014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천안역에서 동남구 청수동을 거쳐서 독립기념관까지 여기가 연장 약 한 12km 정도를 이제 구간을 잇자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 공사를 시작하면은 사업비가 한 6,788억 원 정도가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작년인가요? 뭐 윤희규현이 독립기념관 활성화 관련 법안해 가지고 이런 내용 담겼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제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국가재정법을 제정해서 조사 면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데 2018년 11월에 정부가 각 지자체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희망 사업 리스트를 제출을 받았는데 충청남도는 그 중에 하나 이 부분을 냈고요. 제출한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만약에 이 안대로 추진이 되면은 천안 동남권 이제 동남구 그 청수동과 목천 독립기념관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희망 사업 그 제출안을 보면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제 천안 이쪽 말고도 타 지역에서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제출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통과가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수도권 전철 연장 얘기까지 했는데요. 민선 7기 들어서는 또 그 동서 횡단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천안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기자께서 어떤 내용인지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광야에서라고 노래를 하실 겁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해지는 서해까지는 해야겠구나. 네, 해지는 서해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즉 이번 사업은 그 충남 서해에서 이 경북 울진까지 한 330km 정도를 잇는 국가 전철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알던 노래인데 이 기자님 노래 듣고 모르는 노래가 돼버렸어요. 아 그러세요?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국토대장정도 제가 완주를 했었고 히치하이킹도 많이 다니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어지간해서 그래서 전국에 안 가본 도시가 없을 정도로 웬만하면 다 가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울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나간 적도 없을 정도로. 울진 하면은 이제 대게도 유명하고 유명한 관광지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가봤으면은 교통편이 그 정도로 불편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만약에 천안에서 울진까지 간다고 하면은 대전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저쪽 중부고속도로 이용해가지고 보통 6시간 40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이 GPS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서해 이제 서산해부터 경북 울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획기적인 이 교통편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횡단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뭐 천안역이라든지 전철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대선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이 됐었잖아요. 2017년 4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19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당선된 이후에 2017년 7월에는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제 지역 공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도 이제 1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되게 언급이 됐는데 국가 철도 구축 계획이 뭐냐면요. 정부가 발표하는 10년 단위 대한민국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이제 계획안이에요. 이제 뭐 한국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뭐 철도 계획뿐만이 아니라 뭐 현재 뭐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어가지고 부족한 점하고 또 개선 방안들 이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1차 철도망 구축 계획 때는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됐었고 2차 때는 또 제외가 됐어요. 3차 때는 이제 일부 구간이 좀 반영이 된 거고 이번에 다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 구간을 이제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횡단철도 건설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우선 우리나라 그 간선철도망을 본다고 하면은 종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부선이라든지 호남선이 이 서울에서부터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이 종단으로 돼 있는데 횡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부권 동서와 횡단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횡단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2017년도 당시에 이거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 교통이 2시간 이내로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약 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주 공항이라든지 서산 당진,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산 당진으로 해서 황해권이죠. 그 개발을 주로 이루고 중국과 연계하기 위한 이런 개발에서 울진까지 동해까지 2시간 만에 교통이 이어지는 건데 이럴 경우 서산의 화학이라든지 당진의 철강, 청주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IT 이런 반도체 이런 분야가 각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횡단철도가 우리나라 지도에서 이 횡단철도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반도 종단철도 있잖아요. 그게 그 유라시아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만 이제 좀 이제 효과를 봤을 때는요. 이제 천안에서 이렇게 뭐 산업들이 발전해 있는데 이거를 타 지역 산업과에 연계할 수 있는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마련되는 거죠. 근데 동서남북으로 철도 중심지가 천안이 되는 건데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동서횡단철도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천안 지역 관광객 수가 엄청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국회 포럼 자료를 살펴보면요. 연간 1,563만 명이 천안이 가장 많은 관광객이 증가한다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관광 수입은 1조 3,700억 원 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 안에 초안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의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천안시 교통정책과 원종민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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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 스튜디오에 나온 건 처음이실 텐데 예, 처음입니다.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어요?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적에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철도 사업에 대해서 홍보의 기회라 생각돼서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이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언론으로서 언론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들에 자주 참가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좀 2개 이런 교통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하고 이제 과장님이 맡고 있는 교통정책과 이렇게 있는데 대중교통과는 대략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통정책과는 조금 이제 시민들이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부서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전에는 교통과로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2018년도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과는 버스, 택시, 화물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우리 교통정책과는 교통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어떤 교통의 문화 확산 이런 업무 그리고 또 철도나 전철에 관련 철도 업무 그리고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각종 주차 시설, 차량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업무를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때문에 청와대도 가시고 뭐 국회도 가시고 중앙부처도 가시고 많이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대규모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시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그 예산을 반영할 시기고 또 하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관련해서는 지금 4차 국가 철도망이라고 철도의 최상위 계획인데 그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천안시라든가 다른 시군에 또는 이제 300만 시민의 어떤 염원을 자꾸 이렇게 표출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기라서 요새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종종 그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역 현안을 들고서 뭐 중앙부처나 국회를 갔을 때 좀 잘 만나주지도 않고 되게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좀 이런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앙부처에 갈 적에는 이게 전 지자체에서 다 와서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하다 보면 또 안 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기재부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이제 전에는 공무원증만 이렇게 내면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공무원증이 있어도 공무원 신분여도 그 해당 담당자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이제 들여보냅니다. 근데 만남 자체를 거부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부처 사무관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픽업해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설명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는 거죠. 어떤 그런 좀 열정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우리 시의 사업들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어른을 모시고 갈 적에는 이제 시간들이 조율도 힘들지만 또 하나는 이제 서로의 격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 현안상을 전달하는 것 또한 뭐 그것도 그 자체가 이제 중앙부처의 어떤 큰 대규모 사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12개 시장 군수 협력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협력체에 천안시가 회장이고, 이 협력체 대표라고 하면은, 회장이라고 하면은 그 천안시의 역할은 뭔가요? 2016년 처음으로 천안시에서 대표직을 맡은 이후로 이제 연달아 계속 3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봉화에서 협력체 회의를 할 적에도 박산동 천안시장은 협력체 대표를 고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를 하게 돼서 다시 맡게 되었고요. 대표가 맡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 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를 중부권 동세나 철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을 하고, 또 추진 상황으로 뭘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대표를 맡다 보니까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도잖아요. 근데 사실은 반도가 아니고 섬나라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류라든가 사람의 흐름에 있어서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철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안이 그 남북으로 되어 있는 철도를 다 경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부선, 장항선, 호남선 다 천안으로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부권 동부센터철도 또한 천안으로 통과합니다. 서산에서 출발해서 천안, 울진으로 가는 거죠. 그럼 중부권 동부센터철도가 만약에 건설이 되면 천안은 남북으로 동서로 중심에 위치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 물류, 문화의 흐름이 있는 곳이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안이 아마도 이 중부권 동부센터 철도가 연결이 되면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으로는 환태평양, 서로는 중국을 잇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 도시가 천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안이 더욱더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함께 하고 있는 이제 12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저희 천안시처럼 다른 곳들도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충남에 5개 시군이 있고 충북도 2개 있고 경북이 5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북,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보면 시군의 존폐 위기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이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기존 노선을 활용한다고 해도 뭐 그냥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무려 3조 7천억이라는 그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는 한 4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된 그런 부분을 빼면은 3조 7천억인데요. 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하면 중부권 동서 현대철도를 건설하면 약 14만 7천 명의 신규 교용이 창출되고 또 연 3,463만 명의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연 3조 2천억의 그 관광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물류 교류를 통해서
이 동과 서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업 초기보다는 한 1조 원 이상 줄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 횡단철도 노선 일부는 이미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럼 포함된 구간은 어딘가요? 예, 성문산단에서 합덕까지는 이제 지난번 예타 면제가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3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 또 경북의 문경에서부터 정촌까지 약 14.3km인데 여기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서산에서 당진을 거쳐서 천안 거치고 울진까지 하면은 한 320km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타 면적에서 빠진 부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제 딱 빠진 부분이 이제 3조 7천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는 거고 그것을 이번에 이제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또 문턱이 남아 있잖아요. 정부 재정이 좀 대규모로 투입되는 이런 이제 사업의 정책적 그리고 뭐 경제적 타당성을 이제 사전에 이제 검증 평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1999년도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게 처음 도입이 됐었습니다. 총 사업비 뭐 한 500억 이상 그리고 국고 지원이 이제 뭐 300억 원 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이제 예비 타당성에서 면제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우리 천안시에서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 국가의 철도 사업은 단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요.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다시 요거를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그 예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이게 다 통과를 하면 기본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권 동선단 철도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돼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제성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반영이 좀 덜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할 때 그때 이제 정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최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보세요? 경제적 타당성은 말 그대로 비용 대 편익이거든요. 이제 비용이야 뭐 누가 분석을 해도 똑같겠지만 이제 편익의 문제인데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었을 때 학술 용역은 서울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 용역은 서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 이제 서울대학을 엄청 다녔는데요. 제가 서울대학은 못 나왔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만이 경제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철도든 도로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서산에서 울진까지 가는 여기도 이제 뭐 3조 7천억의 사업이 있긴 하지만 사업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데 대신 사람은 한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이렇게 확보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경제성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그 기재부에서 그 예비 타당성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예비 타당성을 할 적에는 종합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성이 있고 정책성이 있고 균형 발전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이 경제성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경제성을 60에서 70%의 비중을 넣고 비수도권은 30에서 45%로 즉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낮춘 거죠. 대신 이제 정책성이라든가 균형 발전의 비중을 높게 넣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런 BC 분석이 타당성 조사가 개선될 것입니다. 천안시도 그렇고 뭐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렇고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을 텐데 정 기자가 좀 정리를 했죠. 인천에서는 제2공항철도, 제2경인선, 서울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뭐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8개, 광역철도 23개 등 43개의 신규 노선을 이제 1차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이 중에는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 그리고 진천 국대선수촌,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그리고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BC 분석 이제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0.05 넘는 사업들도 지방에서는 뭐 꽤 있겠지만 그래도 0.5 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일을 넘지 않고 한 사업이 이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호남 고속철도가 제가 알기로는 0.5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에 그 예타 면제 사업을 할 때 그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거를 남부 내륙 철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BC가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예타를 면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 예타가 통과 안 됐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건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천안시의 입장으로서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또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우선 이제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시키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경제성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런 부분을 구간별로 먼저 이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뭐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쯤 되면은 아마 그 대선 전국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후보자들한테 이 중부권 동서나 철도를 부각을 시켜서 그분들의 대선 공약으로 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약으로 해서 했듯이 그렇게 어떤 국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예타 면제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력하신다 이렇게도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천안 역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천안 역사 하면은 뭐 현수막도 많이 걸렸었는데 뭐 이번엔 된다, 뭐 탄력을 받았다, 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번에 진짜 되는 거예요, 과장? 아예 됩니다. 이제 천안 역사는 2003년도에 이제 임시 역사로 됐다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설계비 국비 5억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총 사업비가 1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70억의 규모로는 천안역다운 역을 짓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국토부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170억을 284억으로 또 되고 나서 이제 350억까지 이렇게 늘리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박산돈 천안시장께서도 당선되자마자 국토부를 가서 284억으로 됐던 거를 380억까지 뭐 최고로는 뭐 450억까지 이렇게 늘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이번에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시급성 측면에서 이제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보자면 뭐 횡단철도 이런 것과는 천안역 새로 줘야 되는 이 문제는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보다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천안 역사 시설 개량 사업은 우리 천안 시민들에 당면된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시 역사가 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7년간 우리 천안 시민이 참 많이 참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급히 빨리 준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천안 역사 같은 경우는 그 시설 개량 그리고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죠. 284억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상 공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복선 전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8,216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 1조 2천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재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만이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하고 천안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천안역이 천안 청주공항 가는 그럼 또 대합실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새로운 그 선상 홈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만이 천안역 설계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재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그때까지는 현재 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지을 때 좀 제대로. 근데 과거에는 중개축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러면 신축으로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한 건가요? 바꾼 건가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사업 명칭은 천안역사 시설 개량 사업인데요. 그때 그 당시도 기존에 있는 임시역사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신축 부분은 최대화하는 게 이제 저희 천안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계속 늘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이 당초 170억으로 했다가 284억까지는 시설 개량이었는데 사업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거를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축을 하긴 하는데 뭐냐면 시설 개량을 하긴 하는데 신축다운 시설 개량. 그러니까 이제 표현에 있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러면 시설 개량이라는 말을 빼고 신축을 하게 되면 또 국토부 담당 부서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해온 게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설 개량 쪽으로 가되 신축다운 시설 개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증개축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또 임시 역사로 있는 그 역이 자체가 이제 내구성이 다 연도가 다 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예 이거를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롭게 지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되게 높던데 신축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시설 개량을 해서 350억까지는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신축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500억이 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또 국토교통부의 담당 부서도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원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에 설계비 5억에 반영된 이후 한 2년간의 그런 노력들이 다시 물거품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냐면 시설 개량을 하긴 하되 기존에 있는 임시 역사는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안에 인테리어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기본 골조만 가지고 가서 꼭 필요한 그런 시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하고 대신 그 시설 개량과 신축 부분을 연계해서 통합 역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경부선과 장항선과 전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 역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천안역 신축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연계가 되지 않나요? 천안역을 중심으로 서쪽은 도시재생 어울립센터라든지 이노스트 즉 그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이 되고 동쪽으로는 동부광장뿐만 아니라 동남구청사, 복합청사도 되고 그 앞에 이렇게 도시개발도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다시피 천안역은 천안역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함께한 천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수도권 전철 연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천안 역사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미뤄지게 된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독립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 국민의 나라 사랑 그리고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너무 경제성만 따지고 또 천안에 너무 국한된 지역 민원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번 철도망 구축 사업에 좀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동서횡단철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노선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할 적에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수도권 철도 독립기념 연장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철을 연장하려면 그 역사도 신설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어디에 몇 개역을 신설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나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는 역사 신설을 2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칭 2개. 청소동의 청수역하고 독립기념관 결의탑 앞에 독립기념관이
역 이렇게 두 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용역 결과에서는 6,788억 원이 이제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천안역으로부터 청수동을 거쳐서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건데 이게 전 구간이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역이 지하역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과거 언론 보도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부 용역 결과는 6천억대 나오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제 2천억 원 정도는 예산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이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BC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BC를 높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BC는 말 그대로 비용 대 편익이거든요. 편익은 우리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 그 길은 지금 지하화되어 있는 것을 일부러 지상을 하고 또 지금 결의 탑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 독립기념 후문 쪽으로 가면 후문까지만 전철을 놓게 되면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한 4,5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한 2,30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BC 결과값에 그러면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BC 결과 나온 걸로 뭐 수치를 공개는 좀 어려우시면은 그 2천억 정도 예산이 절감하는 걸로 인해서 BC 결과의 수치가 어느 정도나 차이 날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용역을 해본 결과 편익에 반영하는 비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가능한 한 많이 비율을 했었을 때 0.3 정도는 현재보다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0.3이면. 아, 크죠. 아마 노선이 비슷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방향이 독립기념관과 청주공항 가는 길이 비슷해서 그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하고 이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하고 같은 사업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은 천안역에서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을 가는 이런 사업이고요.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가는 사업이고 과거에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을 추진할 때 또 경합이 된 게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직항 노선을 경합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경제성에서 천안 청주공항 가는 복선 전철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은 뭐 같긴 하지만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입니다. 얘기 들어만 봐도 뭐 일단 조단위 사업도 하시고 1,000억대, 100억대 어쨌든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 뭐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추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지나가면서 좀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천안에 오신 데는 정부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그때 경축사를 할 때 독립기념관에 전철을 놓겠습니다 하는 경축사를 한마디 하기를 정말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와대 가서도 이렇게 많이 전달을 했지만 이제 결국은 반영을 안 돼서 그런데 그 전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님께서 KTX 아산역에서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오셔서 독립기념관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러면 좋다. 그 노선에 마침 그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일본하고의 어떤 그때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때라서 노선마다 독립기념관 전철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뛸까봐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걸어놨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만반을 준비를 했는데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바람도 엄청 불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헬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좀 유명무실해졌는데 대신 이제 대통령님 말고 정부의 주요 뭐 이렇게 인사들이 오실 적에 그나마 그 현수막을 가서 봤기 때문에 좀 홍보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SOC 사업이라고 하면 특히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철도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런 협조가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지역 국회의원 3분과 천안시장과는 다 다른 당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담당 과장으로서의 어려움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 시장님도 그러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뭐 당은 다르지만 천안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초월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실질적으로
박완주 의원님께서는 중부권 동서현대철도의 국회 포럼을 맡고 계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문진석 의원님께서는 천안 역사에 대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이정문 의원님도 독립기념관법을 발의하셨어요. 되시자마자. 그리고 또 현재 예결위원으로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화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오늘 녹화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은 좀 이 얘기는 하고 갔어야 되는데 못했던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그리고 중부권 동서현대철도 건설, 그리고 천안역사 신축은 우리 천안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추진을 하면서 많은 불편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불편을 이렇게 감내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 또한 저를 포함한 천안시청 공무원 모두는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방송 첫 출연에다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며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도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방송국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역사와 수도권 전철 연장에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수건 사업.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와 함께 천안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기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토크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